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면 제게 너무나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2차 대전 기간 중 미국, 영국, 소련 등은 모두 한 편을 먹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세계 군사력 1등과 2등이 한 편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항했던 주축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동맹이라봤자 허접한 약소국들 뿐이었던 독일. 한마디로 독일의 친구들은 독일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본을 볼 것 같으면 그나마 전투력은 좋았으나 싸우는 전역 자체가 달랐기에 논외인 국가고,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독일의 동맹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상 이탈리아는 전쟁보다는 와인과 여자가 더 어울렸던 국가였습니다. 그나마 독일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국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하면 동유럽에서 유일한 로마의 후예라는 사실, 그리고 드라큘라의 나라라는 거에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루마니아가 주축국 중 독일에게 그나마 가장 도움을 줬던 국가였을까요? 첫 번째는 70만에 달하는 엄청난 병력을 독일에게 지원한 국가가 바로 루마니아였고, 루마니아군의 전투력은 이태리 군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독일은 소련을 침공했던 바르바로사 작전에 350만 명의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였음에도 만성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동부전선 중 가장 넓은 넓이의 소련 남부를 공격했던 남부 집단군은 작전을 위한 병력 부족이 언제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했던 남부 집단군에게 루마니아군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원래 루마니아는 중립을 지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40년 7월 소련에게 베사라비아와 북부코비나를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이후 소련에게 앙심을 먹은 루마니아는 독일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루마니아는 소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1940년 11월 23일 주축국에 전격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1941년 6월 22일 최대의 전쟁, 독소전이 개시됩니다. 독소전이 개시된 후 히틀러는 루마니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를 도와 소련으로 함께 진격하자. 함께 진격한다면 남부 구간까지의 영토를 루마니아가 시료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제시합니다. 1941년 7월 31일 고심 끝에 루마니아의 안토네스쿠는 히틀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루마니아군은 독일과 함께 진격하게 됩니다. 당시 루마니아의 지배자였던 안토네스쿠는 독일군과 연합해서 루마니아의 실지를 회복하고 소련의 영토까지도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루마니아는 70여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독일을 지원하였을 만큼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국 영토를 소련에게 강탈당한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있어 소련과 같은 슬라브인들은 경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인들에게 소련과 같은 슬라브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러시아 등 강대한 슬라브계 국가들에게 여러 차례 당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소련을 독일이 혼내주기 위해 공격을 하고 있으니 루마니아가 적극 호응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한마디로 루마니아에게 바바로사 작전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독소전에서 루마니아군은 허접한 이태리군으로 대표되는 독일 주축국 중에서 비교적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오데사 전투, 세바스토폴에서의 승리에 크게 일조했고, 스탈린그라드에서는 포위된 육군의 양측면을 엄호하는 주요한 역할을 맡는 등 루마니아군의 활약상은 과히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도자 간 케미입니다. 아마 히틀러가 가장 애정했던 동맹국 지도자는 이온 안토네스쿠였을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루마니아의 절대자였던 안토네스쿠. 당시 독일의 동맹국 지도자 중 누가 이렇게 히틀러의 뜻을 이해하고 협력을 했을까요? 사실 동맹국이라 해도 어느 국가도 히틀러의 뜻에 따라 100% 이행하려던 나라가 없었죠.
의외로 히틀러는 동맹국인 이탈리아, 루마니아, 일본 등에게 힘으로 겁박하거나 무례하게 굴지를 않았습니다. 나름 독일보다 약한 동맹국일지라도 히틀러는 최대한 존중이란 걸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토네스쿠는 히틀러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난 존경심을 갖고 있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루마니아는 독소전 전 기간 중에 독일 동맹국 중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루마니아는 한마디로 독일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독일에게 전쟁에 필수적인 석유를 댔던 것입니다. 아마 이 석유 지원이 없었으면 독일은 전쟁 수행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실 유럽의 루마니아는 세계 최초의 원유 생산국입니다. 루마니아는 미국보다 2년 빠른 1897년에 원유를 생산해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럽 최대의 산유국이었습니다. 1차 대전 때 루마니아는 연합군의 편에 섰다가 석유를 노리는 독일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는 독일의 석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 자기 손으로 석유 시설을 전부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다 2차 대전 때는 독일 편에 서서 주축국에 석유를 대게 됩니다. 전쟁의 판이 점점 커지자 너무나 석유가 간절했던 히틀러는 소련의 유전지대인 코카서스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코카서스 유전지대를 차지하고 싶은 히틀러의 야망에서 시작된 블라우 작전에서 죽을 쓰게 되는 히틀러. 이제 독일은 유일한 희망인 루마니아의 플로에슈티 유전에만 목을 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독일의 전체 기름 소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루마니아의 플로에슈티 유전지대. 독일이 아프리카에서 완전히 패해서 쫓겨나게 되는 1943년 여름. 연합군은 독일군의 생명줄을 없앨 작전을 당연히 세우게 됩니다. 바로 플로에슈티 유전 폭격작전.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성공적 폭격작전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 플로에슈티 폭격작전입니다. 히틀러도 바보는 아니라서 이토록 중요한 플로에슈티 유전지대를 방어하기 위해 독일군은 대량의 88mm 플렉 36, 41 대공포를 배치하여 완벽한 방어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1943년 8월 1일 미국 B-24 폭격기들이 이탈리아와 리비아에서 출격합니다. 무려 B-24 폭격기 178대. 그때까지만 해도 연합군 최대의 공중 폭격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미리 완벽한 기상 조건을 예상하여 최적의 날씨에 급습하게 됩니다. 이 작전은 완전히 성공해서 정유시설의 42%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플로에슈티 유전을 폭격했던 미국의 B-24 폭격기는 무려 80대가 격추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 희생으로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자원인 유전지대를 파괴한 것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미군은 사실 이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더 큰 희생을 예상했었습니다. 독일은 오직 하나뿐인 이 생명줄에서 석유 생산이 차질을 빚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히틀러와 찰떡 같은 케미를 과시했던 이온 안토네스쿠. 그러나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여기서도 커다란 변곡점이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는 독일군의 희생이 컸으나 루마니아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의 석유 등 산업 자원을 무상으로 독일에게 지원하는 판이다 보니 루마니아 경제도 엉망이 되게 됩니다. 점점 루마니아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루마니아의 국왕인 마하이 1세, 그는 군 통수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안토네스쿠 때문에 1944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1944년 8월 소련의 바그라티온 작전 대성공. 인정사정 없이 소련군에 박살나면서 서쪽으로 후퇴하는 독일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1944년 8월 23일 미하이 1세는 쿠데타를 일으켜 안토네스쿠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소련과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소련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막바지에 연합국에 가담했지만
종전 이후 석유는 물론 석유 채굴 시설과 기계까지 소련의 전리품으로 강탈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산유국이었던 루마니아. 결과적으로 루마니아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자원전쟁 쟁탈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1940년부터 44년까지 루마니아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이온 안토네스쿠. 2차 대전이 끝난 후 안토네스쿠는 소련군으로 넘겨졌다가 루마니아의 공산정부에 인계되어 전범으로 지목됩니다. 안토네스쿠는 나치 독일의 요구로 약 4만 명의 유태인을 강제 수용소로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안토네스쿠는 46년 6월 1일 총살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2006년 12월 루마니아의 트라이안 바세스크 정권은 안토네스쿠가 루마니아의 민족주의자이자 반공주의자이기도 했다며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결국 히틀러를 따랐던 파시스트이자 유태인을 학살했다며 총살시키더니 죽은 지 60년 만에 복권이 된 것입니다.